넘기면 177페이지에 두 번째 부관인 기한을 봅니다. 기한. 자, 조건을 받고 기한. 의 부분에 보시면 조건과 달리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의 밑줄.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이고 기한은 확실한 사실. 이것을 발생을 의존케 하면 첫째 줄에 있는 것처럼 시기라고 하고 소멸을 의존케 하면 종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가로 2에 보시면 종류에서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 있죠. 확정기한은 성년이 되면 오토바이 사준다. 반드시 노래하는 거죠. 성년이 되는 건. 그러니까 기한에 되는데 날짜가 정해져 있죠. 확정기한에 해당합니다. 확정기한. 그럼에 비해서 불확정기한은 뭐 따로 예를 들 필요가 없겠고 사망하면 뭐 이런 것들이 불확정기한입니다. 도래하긴 하는데 언제 할지 모르는.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179페이지에 보시면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기한의 이익. 대표적인 기한이 이행기라고 했죠. 이행기. 예컨대 갑이 국민은행에서 1억을 빌렸어요. 1억. 돈 빌리는 계약을 뭐라고 하죠? 소비대차. 1억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언제 갚아야 되느냐? 여기서 돈을 빌렸어요. 계약을 체결하고 1억 받았어요. 그리고 1년 후에 갚아라. 1년 이 기간을 뭐라고 한다겠죠? 이행기, 이행을 해야 되는 기한입니다. 이행기, 기한.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아직 1년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 이때 국민은행이 돈 달라고 해요? 안 달라고 해요? 이때 안 달라고 하잖아요.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달라고 하면 계약서에 1년은 기다리기로 했는데 왜 벌써부터 XX야 하고 뭐라고 하겠죠. 안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못해요.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일단은 1억 땡큐 받았어요. 행복하게 해피하게 이 기간 동안은 해피하죠. 돈을 안 갚아도 돼요. 이 기간 동안에는 안 갚아도 돼. 이익이 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돼. 이 기간 동안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 그것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기한의 이익. 이 동안은 해피하다는 얘기예요. 안 갚아도 된다. 이걸 기한의 이익. 자, 여기서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죠? 돈 달라고 청구하는 사람이 채권자겠죠? 누가 채권자? 국민은행. 채무자는 이제 갑이죠. 갑. 소비대차에서 채무자를 뭐라고 하죠? 차주. 돈을 빌려준 사람을 대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기한의 이익을 갖는 사람은 누구예요? 채무자. 당연하겠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누가 갖느냐? 누가 갖는다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갖는 겁니다.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채무자가. 그런데 항상 채무자만 갖는 건 아니에요.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가 가질 때도 있고 채권자가 가질 때도 있고 둘 다 가질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 채권자, 쌍방 모두 갖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토비대차에서 돈 빌렸을 때, 친구한테 돈 빌렸을 때 채무자가 갖는 게 첫 번째 유형이고, 채권자가 갖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채권자가 갖는 경우, 네? 그거는 이제 다른 거고, 그거는 지금 멀리 간 거고, 내가 해외 여행을 가면서 내 애물단지 그 차가 있다고 합시다. 람보르기니 차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 보관하기가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누가 긁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고심하고 있는데 친구가 맡아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내가 해외여행을 한 3달, 100일 동안 갔다 올 건데 100일 동안 공짜로 맡아준다. 누가 맡아준대요. 그 사람이 자동차 덕후라 자기가 잘 닦고 광내고 깨끗하게 보관해 주겠다. 그러면 내가 안전하게
3달 동안, 100일 동안 내 자동차 맡겨놓을 수 있잖아요. 이때 그 3달 동안은 해피한 사람 누구예요? 채권자지, 채권자. 나중에 자동차 내놔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 채무자는 1년 내내 그 100일 동안 고통만 받는 거예요. 1년 동안 자기 약속을 했으니까 공짜로 그 보관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무상임치, 그걸 무상임치라 그래요. 공짜로 물건을 맡기는 계약, 무상임치에서는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갖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안전하게 해피한. 여러분이 자동차 주차장에다 맡겨놓는 것도 임치계약에 공짜로 맡겨놨을 때 3시간 동안 공짜로 맡아줍니다. 3시간 동안 맡아줍니다. 3시간 동안의 기한의 이익을 채권자가 갖는 거죠. 쌍방이 갖는 경우는 여기 이자가 얹으면 쌍방이 갖습니다. 이자부 소비대차. 은행이 돈 빌려줄 때 공짜로 빌려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죠. 은행은 원래 돈 빌려주는 게 업인 사람들이죠. 이자 받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매달 1%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1억에 1%면 100만 원인가요? 한 달에 100만 원씩. 큰 돈이죠.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를 받기로 했다. 근데 얘가 중간에 야 이제 갚아야 되겠다. 로또 주식 투자했더니 이게 1억이 10억이 됐어. 해서 이제 갚을게. 6개월 만에 갚는다는 거야. 국민은행 채권자인데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좋죠. 6개월 동안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자도 6개월 동안은 기한의 이익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 이자부 소비대차는 채무자는 1년 동안은 안 갚아도 되는 기한의 이익이 있고 채권자는 1년 동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쌍방에게, 당사자 쌍방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먼저 조문을 봅시다. 153조.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채무자, 채권자, 쌍방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와 갖는 걸로 추정한다고요? 채무자.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기한의 이익을 갖는 건 자기가 이득이니까 이양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공짜로 친구한테 공짜로 빌렸어요. 1억을 1년 동안 공짜로 빌렸다. 그러면 중간에 돈이 생기면 중간에 갚을 수 있어요? 아니면 1년 동안 기다렸다 갚아야 돼요? 중간에 갚을 수 있죠, 마음대로. 기한의 이익은 내 이익이니까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한의 이익이 쌍방에게 있을 때에는 나한테만 있을 때는 그냥 내가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지만 쌍방에게 있을 때는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그 말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죠. 은행에서 1년을 이자부로 빌렸을 때 중간에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중간에 대출 계약 해지하고 갚을 수 있죠. 내가 1년이지만 주식 투자해서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거 갚겠다. 그러면 은행이 뭐라고 하죠? 갚는 건 좋은데 수수료는 내놔야지. 중도 상환 수수료를 요구를 하죠. 이익을 해야 할 수 없겠으니까 얘도 국민은행도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데 이것을 해하게 되니까 손해배상하라는 얘기. 이거 손해배상하고 갚아라. 중도 상환 수수료입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라고 조문에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4에 보시면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1년 동안은 안 갚아도 되는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가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1년 이행기를 정해서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알파라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당할 수가 있어요. 상실당한다는 건 아직 1년이 안 됐어도 갚아라 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냐? 1호와 2호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 암기하셔야 돼요.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 한번 해보세요. 입으로. 그렇죠.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했을 때
내가 담보를 제공했는데 담보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예컨대 내가 집을 은행에서 1억을 빌리면서 집을 담보로 제공했어요. 아파트를. 근데 아파트가 지진 나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불안할 거 아니에요. 이제 아파트 없으니까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담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 손상, 감소, 멸실되었을 때. 두 번째는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속을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예컨대 보증인을 세우기로 약속해서 먼저 돈을 빌려줬는데, 통상 은행은 그런 바보 같은 짓 안 합니다. 보증인 세워야 돈을 빌려주는데 먼저 빌려준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보증인 세운다고 약속해서 빌려줬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서 보증인을 안 세우는 거예요. 담보 제공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그때 효력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388조 첫째 줄에 보면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담보의 손상감소 멸실 또는 담보 제공 의무의 불이행, 이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효과가 어떻게 돼 있죠?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거의 밑줄. 누가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통상적으로 기한의 이익을 갖는데 주장하지 못한다. 내 1년 동안 안 갚겠다. 이런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백에 적어주세요. 여백에. 채권자가 선택이라고 하죠. 채권자가 입맛대로 선택합니다. 채권자가 얘 편의를 안 봐주면 바로 지금 당장 갚아라 라고 선택할 수도 있고, 편의를 봐줘서 원래 정해진 이행기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채권자가 선택. 다시 여백에 기한 도래의 간주 X라고 적어주세요.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법에서 어떤 선택권, 일방적으로 선택한다. 그런 권리를 뭐라고 하죠?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자에게 형성권을 주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로 하면 채권자의 형성권을 준다. 기한 도래가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다.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형성권을 주는 것이다. 네? 자, 넘겨보시면 180페이지에 첫째 줄에 의 보세요. 채무자가 채권자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법에서 두 가지였어요. 뭐죠? 담보의 손상감소 멸실. 두 번째는 담보 제공 의무의 불이행. 암기하셔야 돼요. 지금 한 4번 했어요. 4번.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해서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동그라미 2에 보시면 이렇게 법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이렇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당사자 특약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둘이 계약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계약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또 기한의 이익 상실한다.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사실이 있으면 기한의 이익 상실한다. 정한 거. 이것을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해요. 특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컨대 니네 주식이 반토막 나면 기한의 이익 상실한다. 은행이 어떤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는 필요 없다. 너희들 뭐 훌륭한 기업이니까 담보 없어도 내가 돈 빌려주겠는데 대신에 니들 운영 잘못하거나 해서 주식 지금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반토막 나면 기한이익 상실하는 걸로 하자. 그러면 그 사실이 발생하면 상실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두 가지였죠. 뭐죠?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 여러분이 입으로 해야 암기가 돼요. 두 번째는 담보 제공 의무의 불이행.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요건이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효과가 어떻게 되죠? 효과가 뭐라고 돼 있어요? 첫째 줄에 있잖아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가 아니라 주장하지 못한다.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고 법조문에 이것의 의미는 이게 의미는 뭐라겠죠? 채권자에게 선택권, 형성권을 준다겠죠. 형성권. 자, 도래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냥 편의를 봐줄 수도 있고 채권자에게 형성권을 주는 겁니다. 근데 특약,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맺었다. 그럼 이 특약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이거랑 똑같아요. 너희네 주식이 반토막이 나면 기한이익 상실하는 걸로 하자라고 정했을 때 바로 기한이 도래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편의를 봐줄 수도 있고 당장 갚아라 라고 할 수도 있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고 다른 것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어요. 자,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주식이 반토막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조건이에요. 정지된다는 거예요. 발생한다. 기한 도래가 발생한다. 이거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채권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에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형성권적으로 정할 수도 있고 정지조건으로. 법에서는 형성권적으로 돼 있죠. 나도 둘 중에 두 가지 종류 중에 1번인지 2번인지가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살펴봤더니 모호하다. 모호하면 어느 쪽으로 봐야 될 거예요?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합니다. 추정.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추정이라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첫째 줄에 봅시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 특약의 동그라미.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해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가 청구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 도래, 거기에 쭉 밀줄.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이행기가 도래하는, 기한이 도래하는. 이게 정지조건이에요. 이러한 유형이 첫 번째 정지조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기한이익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의사 행위를 기다려서 그 넷째 줄 끝부분에 있죠. 채권자의 의사 행위, 형성권. 채권자의 형성권 행사를 기다려서 형성권 행사가 있어야만 바로 기한이 상실되는 이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두 가지가 있다. 정지조건부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근데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거는 당사자가 명확히 정하면 그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마지막 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뭘로 추정해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 법에서 정한 사유와 특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데 법에서 정한 사유는 두 가지, 효과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되는 거예요. 특약으로 정한 것들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되고 역시 두 개 중에 불명확하다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자, 여기까지. 부담은 채권 강론에서 배우게 됩니다. 민총이 끝났고 잠시 쉬었다가 물권법 보겠습니다.